아이들이 자주 아프면 식단에서 꼭 챙겨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있어요. 특히 섭취가 줄어들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꼭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심플한 건강 진행자 강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이 영양 교사님과 함께 두 번째 Q&A 질문들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영양교사 정찬비입니다. 이번 Q&A에서도 일상에서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이야기들을 어린이 영양 교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자주 찾지만 영양 교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아요. 단순당이 잔뜩 들어간 간식이나 주스, 탄산음료, 고카페인 음료, 그리고 지방이 높은 배달 음식, 튀김, 빵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에 국이나 찌개, 마라탕처럼 짭조름한 음식은 소금 섭취까지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성장과 건강을 위해 꼭 먹었으면 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과 채소는 포만감을 줘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시키는 게 비타민과 무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찰떡궁합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서 좋은데, 잡곡, 현미, 감자, 고구마, 옥수수,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단 음식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당을 많이 먹는 습관이 계속되면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혈액 속에 당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성장 호르몬은 오히려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성장을 방해하고 지방이 쌓이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 전체, 특히 무릎 관절이나 뼈의 피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움직일 때 불편함이 느껴지거든요.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권장드려요. 학교 급식 식단을 보면 메뉴도 다양하고 영양 균형도 맞춰야 하잖아요. 식단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희는 식단을 구성할 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의 적정 비율을 맞추고 조리 방법이 겹치지 않도록 완성되었을 때 모양이나 색의 조화까지 함께 고려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나트륨의 영양량이 너무 넘치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식단을 최종적으로 완성합니다.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단순히 입이 짧은 아이와 병원 상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소식을 하게 되면 먹는 양이 작다 보니까 하루에 필요한 영양량을 제대로 채우기가 어려워요. 우리 몸은 비상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 손톱, 피부 이런 부분이 약해지고 갈라지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 건조와 피부 각질화가 생겨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상처 회복도 느리고,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 장애의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병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아이 편식을 단순히 입맛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건강 문제까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편식이 심해지면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면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쉽게 무기력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특히 채소 섭취가 줄어들면 우리 몸속에는 변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복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음식을 씹고 넘기는 기능이 약하게 되면 영양소의 결핍은 물론 치아 상태도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꼭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특정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나 가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음식 알레르기를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어릴 때 미리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알레르기 식품이 아니더라도 반응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알레르기 반응은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렇기도 하군요. 아이들이 자주 아프면 부모님들이 면역력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 식단에서 꼭 챙겨야 할 영양소나 음식이 있을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는 비타민 C, D, 오메가3, 아연,
셀레늄, 유산균이 있어요. 특히 흰색 채소와 과일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현미, 마늘, 파프리카, 고구마, 고등어, 돼지고기, 표고버섯, 홍삼, 견과류, 요구르트 등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생률이 조금 낮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전통 발효 음식 김치 때문이었어요. 김치 속에 마늘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유아들은 빨간 김치 맵다고 잘 못 먹거나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물김치, 맛있는 새콤달콤한 과일김치로 담가서 먹이면 맵지 않으면서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1부와 2부를 통해서 어린이 영양 교사님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한 번쯤 궁금해지는 식습관과 성장, 건강 관리에 대한 질문들을 Q&A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문제가 아닌 만큼 당장 문제로 단정하기보다는 아이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심플한 건강 채널 진행자 강순지 어린이 영양교사 정찬비. 감사합니다.